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갑에는 두 분의 후보가 출마를 하셨는데요. 어, 1번 그 후보자 최인호 후보와 2번 후보 이성건 후보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셨어요. 저희가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요즘은 그 유권자들도 시대가 바뀌면서 옛날 20년, 30년 전에는 뭐 정당 보고 뽑는다 이런 그 유권자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뭐 후보자의 면면이라든지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그런 시대로 좀 변화해 가고 있어요.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이번 그 다가오는 총선에서 특히 지금 사아갑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이 어떤지 지금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두 분 공약들을 살펴보셨을 텐데 좀 총평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의견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두 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사하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이제 공약을 대체로 이런 공약이 나오겠다 얘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답이 안 바뀌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럼 사하갑에 사시는 분들이 공통점. 제가 이 지역에 굉장히 오래 살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주택도 오래된 주택. 노후엔 주택들이 예, 예, 많죠. 예. 네, 그 예전에 교통난도 여전하고. 네, 뭐가 달라졌죠? 그러면 이제 정책들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정책도 달라질 텐데. 네. 별로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예,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변화를 주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책에서는 현안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네. 별로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 공약들이 뭐 4년 전 공약이나 아니면 2년 전 지방선거 때 공약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들이 지금 뭐 사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이번에 살펴보신 또 대표님의 의견도 뭐 그런 측면이 좀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네. 정확하신데 제가 이제 30대 후반 되시는 네. 분한테 제가 이 매니페스토 우리가 이번에 총선을 말하다 특집으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한번 좀 자세히 좀 봐달라.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변해요. 현안이 변하고 그러면 앞으로 차기의 후보자들 아니면 이번의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할 거라 하는 거를 조금 알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에 관심이 있어지고 그럼 삶이 재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분이 굉장히 이제 호기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을 자꾸 좀 써먹어 볼까. 네. 대표님, 예. 저도 지금 사갑에 출마하신 후보자님 공약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회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이런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약에서는 실제 뭐 당선되기 위해선 유권자의 마음을 훔쳐야 하니까 지역에 맞춤형 그 공약들을 많이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그 어떤 그 국가의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그 국가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내용들은 조금 안 보이는 듯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그 두 분 그 후보자들께서 이런 그 지역 맞춤형 공약에 함께 어우러져서 또 국가 어떤 제도나 이런 그 토대들을 좀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기는 한 걸까요?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유권자의 마음을 훔친다. 네. 근데 유권자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이 후보자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네. 예. 자, 사학압에 계신 분들이 가장 핵심은 오래된 노후주택이겠죠. 주거 안정이 이제 좀 제일 첫 번째 네, 네,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보통 얘기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가죠. 네. 근데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려 가게 되면
예전에 기존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아파트로 가면 문제점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그렇죠.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분양이 안 될 수도 네. 있고 하게 되면 그분들은 거기서 생활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전 주택에서 생활비가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각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예, 그건 저희 맞아요. 나라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노령화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좀 여러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같이 국민과들이 좀 소통도 하고 타협도 하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그 사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업이라서 네. 사실 국회에 이제 우리가 고령화 이제 하나의 네네. 대책 중에 하나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1인 가구가 된다거나 이럴 땐 또 어떤 주택이 필요할지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데 네. 지금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마음을 훔쳐요. 근데 그 유권자들이 마음속을 훔치는 방법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만으로 나와 있고 네. 그게 아까 이제 국회는 이제 법을 만드니까 특별법 제정하는 네. 부분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 분 다 이 얘기를 꺼내놨어요. 네. 꺼내놓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교통이죠. 네네. 이제 항상 이제 유권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또 교통이 있어요. 거기가 항상 가다 보면 항상 차가 말려서 짜증나서 못 들어가는 그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앞으로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4개의 고속철 기존에 있는 그 1호선 합쳐서 4개가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 거기가 뭐 진짜 어떤 분은 사통팔달, 어떤 분은 환승센터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차이만 있지 네. 결국은 같은 거거든요. 네. 하단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제일 많이 차가 밀린다는 하단.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하단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저 넘어서 녹산이나 이쪽으로 그렇죠. 가는 버스를 타려고 네. 내리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도시 철도로 녹산선까지 연장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없어지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기 좋으니까 환승센터니까 거기 역세권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면 그거는 규모나 이런 그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그 소관 부처가 있죠. 소관 예, 부처에 예. 이제 그 승인도 떨어져야 될 거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개발되는 건 아닌가. 네. 이제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이거를 잘 그것도 사실 실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지하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나중에 이분이 이거를 공약을 이행했다 할 수 있는데 어떤 큰 사업의 곁다리로 들어간 부분은 애매모호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공약들이 너무 이제 같은 공약들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네. 나오고 또 나오고 네, 하는 네. 부분. 우리 신평의 왜 기지창 부분 네. 이런도 이전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마 4년 전에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네. 네. 나온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후보가 그 얘기는 똑같이 나왔어요. 네.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어르신들 뭐 정심 주시고 뭐 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너무 보편화돼서 네. 이거를 대표 공약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르신들 점심값을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뭐 예산을 우리 소위 따온다고 얘기를 하죠. 뭐 소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뭐 따올 때 그게 뭐 사하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께만 점심값을 뭐 이렇게 책정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노령연금을 뭐 확장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지는 게 아니라 특정 어느 동에 뭐 내지는 어디 지역에 그 노인분들께 어떤 뭐 그러니까 이런 점심값을 무료로 뭐 제공하겠다
내지는 이런 공약들이 나오는 것들은 조금 좀 저는 좀 얼굴 화끈거리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네. 그 지금 이게 어르신들한테 점심을 5일 이제 제공하겠다, 7일 제공하겠다는 거는 이제 우리 두 양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당에 그 우리 정책 공약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 국민 어르신들한테 해당되는 공약이에요. 네. 네. 근데 다른 정당 분들도 공약에 공약이 정당 네, 정책이 네, 들어가 네. 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본인이 그 공약집에 그걸 넣어요. 네. 근데 다른 분들도 넣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정당에서 이렇게 뭐 정당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뭐 실제로는 뭐 전체 후보자들이 그 뭐 정당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그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공약집을 이게 만들면 아까 우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매니페스토 방식으로 대표 공약을 먼저 해놓고요. 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는 거 있죠.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는 네. 뭐 아동수당을 10만 원 주겠다. 네. 아동수당 10만 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동수당 10만 원씩 그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거기다 놓고 이게 교육 강화시키겠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이 이걸 모르니까 한 번 더 상기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이걸 공약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만의 공약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특집을 만드는 것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이 한 후보의 공약집만 보면 이게 다 공약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공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 정책 공약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다 안 보시잖아요. 네. 그래 안 보시니까 저희가 이것들을 조금 비교해 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에선 이게 어느 후보 겁니다 이 얘기를 잘 못 드려요. 어느 정당이다 이 얘기 네, 안 네. 하셨죠? 네. 저도 안 했어요. 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두 후보 간에 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얘기를 좀 들어보면 두 후보자 간에 딱히 이렇게 차별성이 느껴지는 그런 공약도 없고 유사한 내용으로 뭐 재개발 공약, 교통 공약, 뭐 유사한 그 지금까지 공약해 왔던 내용들이 이제 개선되지 않다 보니 계속 이제 수건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똑같은 공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당과 차별성, 후보자 간의 이제 차별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약간씩은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이제 하단역 말씀도 드렸고 재개발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재개발 지정 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5년 걸리던 걸 2년을 줄이겠다. 네. 근데 한 분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겠다. 고도 완화시켜 주겠다.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거는 국가가 이제 그 해결해 주겠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긴 한데 핵심은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해야 된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 구성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그런 그 작은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 사과갑 후보님들도 마찬가지로 봤었을 때 이 많은 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과 규모들을 예측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적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필요한 그 재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서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신뢰감이 무너지는 것이 조금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다양한 공약들이 잘 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어느 후보든 잘 되면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근거들이 조금 더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저는 좀 있더라고요. 많이 아쉽죠. 네. 조금이 아닙니다. 많이 아쉬워요. 네.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또 시간이 좀 다른 구도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학갑 두 분의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가 제안하신 공약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